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에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요. 김슬기 작가님과 두 번째 에피소드 이어갈게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아이가 하나도 예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이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엄마가 되면 어떡하지? 계획 없이 결혼 한 달 만에 덜컥 임신한 뒤 떠오른 걱정. 결벽증에 가깝게 예민한 성격의 사람인지라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어울리긴 했지만 나를 향한 관심과 애정, 스킨십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은 불편함이었어요. 나만 봐라. 지 새끼 안 이뻐하는 애미가 어딨니?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지만 내 몸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었던 초기에는 뱃속의 아기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입덧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내가 다시 내 몸의 주인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이었지요. 올챙이 같던 모습이 젤리곰이 되고 해골이 되며 갈수록 거세지는 태동을 느끼면서야 우리 아이라는 애틋함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내가 엄마가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아빠가 되는 건가? 분명하게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아련한 기대와 설렘에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앞서 만난 우리 아기를 품에 안은 그날부터 저는 도치맘이 되었어요. 온종일 물고 빨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가락에 삐죽 튀어나온 발톱까지 무엇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일주일, 조리원에서 2주일, 친정에서 2주일 동안 몸조리를 하고 처음으로 백화점 나들이를 나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출산 후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글쎄, 아이들 머리 위에서 광채가 나더라니까요. 초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올라왔어요. 저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맙고 대견하면서 마냥 기특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하나의 엄마가 되니 세상의 모든 아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깨달음 또한 뒤따랐으니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신혼집으로 돌아와 독박 육아를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살해한 여자의 심정을 한편으론 이해하게 됐어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렇게 비난하기 급급했던 나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을 헤아리는 내가 됐습니다. 엄마라고 언제나 엄마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수면욕과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삼시세끼 풍성한 음식에 둘러싸인 사람은 배고픔이 불러오는 광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요. 수면욕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일 밤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수도 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인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후 50일경부터 시작된 영하산통은 밤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그치지 않는 울음을 불러왔고 이는 방바닥에 누워서는 단 5분도 자지 않는 극한의 잠투정으로 이어졌어요. 오로지 흔들리는 바운서에서만 정확히 30분씩만 잠을 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서 탈출시켜주세요. 아니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먼지처럼 흔적 없이 그냥 없애주세요. 아이가 너무 예쁜데 네. 또 그만큼 너무 힘들어서 막 도망가고 싶고 사라져버리고 싶고 맞아요. 그 감정. 저는 맨날 현관문을 쳐다보면서 저 문을 열고 아이랑 같이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 번도 실행은 못 하신 거죠? 저도 그때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친구가. 네. 저는 이제 한창 신생아 키우고 있는데 임신할 때 모르잖아요. 세상 맞아요.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3명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부터 낳아보고 일단 낳고 말해라고 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때 한창 그 노래가 되게 떴었어요. 먼지가 되어를 리메이크해서 불러내리는 분들은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네네네. 그 노래가 알겠어요. 리메이크 돼가지고 제가 진짜 이 노래 제목이 나의 마음을 말해준다.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속상했죠. 그냥 아이 낳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말한 게 뭔지 그 감정을 이제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죠, 이게. 오 마이 갓. 이제 아이가 너무 예쁜데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네네. 아이를 살해한 엄마의 심정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비난했을 텐데 뭔지 알 것 같아. 사실 이거 좀 입 밖으로 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사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냥 정말 한순간이겠구나. 내가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폭력성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어요. 맞아.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확 몰아치는 그런 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막 계속 울거나 막 달랬는데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성을 잃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같이 막 울고 애 우는데 같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땐 그랬어요. 진짜로. 맞아요. 네. 육아를 하면서 마주하는 나의 그런 부족한 점들 바닥을 본다고 하죠. 그럴 때 보면 좋은 책이 이제 아나톨의 작은 냄비라는 책이에요. 이자벨 까리의 저자 시드북 출판사인데요. 갑자기 머리 위로 냄비가 하나 떨어져서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린 그 아나톨이 냄비를 가지고도 좀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냄비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결함, 그게 신체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난히 예민한 기질이라든지, 무엇이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냄비라는 소재로 활용이 된 게 아닌가. 작가님의 냄비는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제가 기질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책에 계속 예민하다고 쓰셨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약간 뭐 폐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저희 남편이 아직도 얘기하는 게 바디 샴푸를 2번 짰다고 그렇게 화를 냈대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실제로 뭐 옆에 있는 친구가 샴푸를 좀 많이 쓰고 온 날이라든지 뭐 로션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다 알아요. 네. 진짜로요? 후각에 되게 예민하고 네. 그래서 어. 너 오늘 샴푸 2번 짰니? 왜 이렇게 머리 냄새가 진해? 막 이러면 친구들이 막 깜짝 놀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냄새가 조금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런 뭐 후각이나 이런 거 예민하고 그래서 항상 좀 불평이 많은 오잉? 냄새에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피자를 집에서 시켜 먹는 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그 치즈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아, 진짜요? 네네. 오, 나 오늘 향수 못 뿌렸지? 생각하게 되네.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예상 외의 답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후각일 줄 몰랐네.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오감이 조금 예민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고. 그럼 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육아하면서 정리정돈도 안 되고, 사실. 그 제가 또 그런 거에 집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벽증 같은 게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모든 물건이 내가 원하는 순서와 위치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참지 못하고 근데 이제 아이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포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의 냄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사회생활을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13, 14년 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개인주의가 심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그래요? 네. 근데 그림책 모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를 하고는 싶은데 네네. 마음이 참 안 열려요. 그러니까 네네.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아는 사람들하고는 좀 꺼내놓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아이와 엮인 관계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죠. 뭐 어린이집 엄마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아예 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더 편하게 오히려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도 그래요? 네. 그런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도전해보시길.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인간관계도 친구 많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저는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를 연락을 단절하고 단절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손에 꼽게 너무 적은 친구들만 남은 거예요. 아니 일단 시간이 각자의 또 아이가 있고 그렇죠. 뭐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 자체가 그렇긴 한데 단절시키기도 하죠. 가끔 보면은 내가 너무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나? 이렇게 좀 노력해가지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무리 같은 게 전 없어요. 친구마다 둘. 많아야 셋. 이렇게 만나거든요. 둘이 만나는 게 제일 편하고. 근데 막 친구들 보면 막 6, 7명이 막 여행도 가고, 공동 육아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걸로.
나의 냄비를 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또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살짝 읽어주세요.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와 함께 시작된 제2의 육아기는 치유로 채워졌어요. 아이 없이 혼자 외출이 가능해지니 젓가락을 들지도 못할 만큼 망가진 손목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룹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2달간 진행하는 상담을 받으며 나의 정신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었는데 우울증 검사 결과가 심각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빨간불, 위험 수위를 훌쩍 뛰어넘는 위태로운 수준이니 당장 병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나 우울증인가 봐.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출산한 엄마들이라면 을에 겪는 어려움, 입 다물고 감내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아주 심각한 문제였구나.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고 일상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온종일 가득했던 그때. 그런데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를 더듬어 보니 순간순간 찾아왔던 찰나의 즐거움과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하나, 출산 한 달 후 1.5평 독방에서 밤샘 수유를 하며 내가 사람인지 젖소인지 알 수 없어 눈물만 흘리던 저에게 남편이 내민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열어보니 빨간색 립스틱이 들어있었어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후 젖먹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나섰던 둘만의 외출. 겨우 집 근처 2시간 남짓의 짧은 외출이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나를 깨워주는 최고의 처방이었습니다. 둘, 내가 기가 막힌 빵집을 알아왔어. 차를 타고 좀 가긴 해야 되는데 거기 빵이 아주 예술이래. 라는 남편의 말. 밥보다 빵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알아온 유명 베이커리를 향해 남편과 1시간을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맛본 그 빵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킁킁 한 번에 고단함이 사라지고 쩝쩝 한 번에 황홀함이 가득 차던 그 맛은 그야말로 천상의 선물이었죠. 이 기특한 녀석들은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확실한 구원병이 되어주었습니다. 셋, 집에서 매일 동요만 들으면 지겹지 않아? 내가 당신 위해서 힐링하게 해줄게. 자기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 카시트에 앉아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없는 부인에게 남편이 한 소절 한 소절 가사를 읊어주며 들려준 노래. 바로 가수 휘성의 너라는 명작. 처음부터 끝까지 오글거리는 가사로 가득한 이 노래. 나 혼자서는 절대로 들어보지 않았을 이 노래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더해지니 왜 그렇게 울컥 가슴이 메어오던지요. 주책맞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가슴속에 눌러 담았습니다. 변해버린 내 모습에 우울해질 때마다 꺼내들었던 한 곡의 노래는 우르르 무너진 자존감을 어루만져주는 따스한 손길이었어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네. 아이를 보내셨어요. 네, 네. 좀 일찍 보내신 걸로 썼더라고요. 네, 네. 18개월 더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이른 거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네, 한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일을 안 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맘충이다. 그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시기예요. 엄마들이 애 보내놓고 뭐 놀러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 기사 보고도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거 사실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그렇죠.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글 쓰고 하신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좀 찾기 위해서. 그게 되게 필요한 건데. 맞아요. 이제 육아서에서도 보면 뭐 만 3년은 꼭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에 이렇게 내가 감히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이제 그때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면 현관문에 서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두려워요, 진짜. 너는 가니? 난 어떡해? 막 울면서 막 넌 그러고 나가지.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청기저귀를 왜 썼다고. 그래서 손빨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손목이 완전히 망가져서 젓가락을 못 들 정도로 이제 악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전혀 없는 엄마는 그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1시간 막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2시간 걸려요. 그 아기를 누가 뭐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혀 병원 치료나 이런 걸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에 좀 보내고 당신도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손목도 좀 물리치료도 받고 좀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못 이기는 척 이제 따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병원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제 몸이나 무너진 정신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냈죠. 네, 이때 우울증이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아이 키우면 다 힘들고 그러니까 나 맨날 이제 울고 막 나 비슷한 거겠지. 네. 좀 나도 그냥 의뢰 다 그런 거겠지. 그냥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조금 적응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한 심리 상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울증 자가 진단해서 그런 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는 엄마 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내가 되게 정상인 상태가 아니었구나. 그걸 그때 이제 처음 좀 알게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치료를 받고 많이 도움이 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제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것 3가지가 나왔어요. 남편이랑 빨간 립스틱 바르고 잠깐 그 외출해서 데이트하고 온 거랑 이제 맛있는 빵집 가서 빵 사가지고 온 거, 그리고 휘성의 너라는 명작. 저 이 노래 처음 봤거든요. 들어봐야겠어요. 요거 들으면서 좀 힐링하셨다고. 이 노래 자체보다도 이 노래를 틀어주면서 남편이 이 가사를 이렇게 저한테 읊어주면서 무슨 가사예요? 네가 너무 예쁘다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목, 입속, 네 모든 게 되게 좋다. 근데 그때가 이제 딱 상황이 차에 카시트, 이제 아이가 멀미를 해가지고 차를 타면은 카시트에 앉는 순간부터 엄청 울고 보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시트 옆에서 저는 이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되게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 노래를 틀어주면서 내가 이걸 들려주고 싶었어 하면서 이제 그 가사를 이렇게 막 자기 목소리로 읊어서 얘기를 멋있다. 해주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막 애는 울고 막 정신없는 그 차 와중에서 너무 그게 막 와닿고 고맙고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진짜로.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되게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는 타르트를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잉? 그래서 여러분의 바나나 우유는 무엇인지 지옥탕이라는 네네. 그림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옥탕 이 그림책 내용은 뭔가요? 그 목욕탕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소녀가 이제 매주 일요일만 되면 엄마한테 엄마 손에 잡혀가지고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 싫고.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때 미는 것도 너무 맞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는 여기가 완전 지옥탕인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막 그려져요. 그래서 엄마 등판이 얼마나 넓게 막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딱 그 목욕탕에 나오고 나서 왜 목욕 갔다 오면 꼭 엄마가 뭐 달콤한 거 하나씩 사주시잖아요.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 하나를 딱 마시는데 이제 그렇게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나오니 이 무시무시했던 지옥탕이 이제 목욕탕으로 너무 바뀌게 행복하죠. 되는 네. 그런 그림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육아하면서 나만의 그 바나나 우유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4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뭐 30분, 1시간이라도. 맞아요. 짧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아침의 연속이던 영아기가 지나자 오늘은 뭘 먹이지? 오늘은 뭐라고 놀지를 고민하는 유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힌 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저 내 아이 하나로 가득하던 20시간을 보내고 또 보냈더니 어느새 육아 인생의 제2막 기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나름 여유만만한 유치원생의 엄마가 되고 나니 새로운 걱정이 생겨났어요. 오늘도 욕을 배워오면 어떡하지? 설마 지난번처럼 얼굴을 긁혀오진 않겠지? 바야흐로 걱정 확장의 시대. 내 아이만 신경 쓰면 그만이던 시기는 지나가고 아이와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정은 물론이요. 그 아이들의 부모의 안녕과 평화까지 기도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이가 커갈수록 걱정의 정도는 더욱더 심화되고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걱정의 범위는 더욱더 확장돼요. 에너지 넘치는 일부 아이의 조절되지 못한 행동이었던 폭력은 다수의 아이가 행사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행으로 확대되고 넘쳐나는 학급 내 집단 따돌림 문제 속에서 부모들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소원합니다. 내 아이만은 별탈 없이 지나갈게. 내 아이만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소망인 원만한 교우 관계에 성공하더라도 우리의 걱정은 끊이질 않고 계속됩니다. 내가 살지 말지를 고민했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매일 하나씩 먹여왔던 달걀에 각종 살충제가 덕지덕지 묻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면 하늘이 노래지기까지 합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범죄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스클조님에도 맹렬하게 달려오는 자동차를 맞닥뜨릴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외출할 때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 없이 들이마시는 숨 한 번에도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나라. 이런 때, 이런 곳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막막하고 두려울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과연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게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다는 거.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요. 세월호 이제 5주년 네. 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때 제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 네, 네. 그 해 8월 달에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아, 네. 5년 전이죠. 네. 그때 세월호
뉴스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긴 했는데 저의 직장 동료인 네. 아이 엄마인 네.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네. 물론 되게 가슴 아프고 힘든데 약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게 100% 이해가 되진 않았었는데 아이를 낳고 세월호 이제 1주년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막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네. 뭐 뉴스에 어린이집 사고라든지 맞아요. 아이들 뭐 이렇게 사고 다 나는 남일 같지가 않고 막 너무 심장이 떨리고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기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아이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 네, 맞아요.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맥 바넷 저자, 존 클라센 그림, 길벗 어린이 출판사예요. 그래서 애너벨이 그냥 검댕만 가득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털실 상자를 하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오색 빛깔의 막 색깔이 나는 털실이 들어있는데 이 털실로 아무리 스웨터를 짜도 털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애너벨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스웨터를 떠주고 여기 나무, 뭐 동물, 물건 뭐 다 스웨터를 떠도 이제 끊임없이 이 털실이 나와서 이 검댕만 가득했던 마을이 되게 알록달록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네. 다 털실로 연결이 또 네, 돼 있는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나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네, 맞아요. 아름다운. 보고 있으면은 되게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그림책의 매력을 제대로 흠뻑 느낄 수 있는 것이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글 없는 그림책은 오로지 그림으로만 표현하기에 진정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글 없는 그림책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읽어줘야 할지 난감하고 부담스러워서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한 5권은 읽어줬을까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 보여주던 글 없는 그림책의 진정한 맛에 빠지게 된 건 이게 바로 글 없는 그림책의 매력이구나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책과의 만남 덕분입니다. 이수지 작가의 선 그리고 백지원 작가의 만남은 몇 번이고 다시 펼쳐 읽고 싶은 강렬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았고 그렇게 사게 된 그림책을 아이에게 보여준 순간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책에 글이 없다는 걸 알아본 아이가 그럼 이건 내가 읽어줄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 위축돼서 네 맘대로 읽어도 돼 라는 엄마의 격려에도 이야기 만들기에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한두 마디 시도했다가도 이거 맞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라고 되물으며 책 속의 글과 자신의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기 바빴지요. 7살짜리의 머릿속에도 정답과 오답의 구분이 존재했기에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없애줄 수 없었는데 글 없는 그림책이 그런 두려움을 지어준 거예요. 글자 앞에서 작아지는 꼬마들에게 글 없는 그림책은 이토록 만만한 존재이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감을 향상하는 도구랍니다. 아이가 쫑알쫑알 말이 많아지는 시기라면 글 없는 그림책 읽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만든 아이만의 이야기, 놀라움의 연속이자 감탄의 도가니탕이니까요. 인물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 나는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사물과 배경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이의 예리한 시선은 물론 펄떡펄떡 생동감 넘치는 아이만의 풍성한 표현력에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반짝 뜨인답니다. 오롯이 그림을 자유롭게 감상하는 즐거움,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 다양한 해석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글 없는 그림책.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어휘력과 표현력을 두루두루 향상시켜줍니다. 글 없는 그림책을 보통 엄마들이 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그러니까 글이 있으면 그냥 글을 읽어주면 되는데 네. 글이 없는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이에게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이가 한 5살? 이제 막 자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그 시점쯤에 이제 우연히 글 없는 그림책을 한번 이제 읽어주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글이 없는 걸 보더니 너무 신이 나서 자기가 읽는 거예요. 책에서 들었던 어떤 그런 의성어, 의태어 이런 꾸민 말들을 얼마나 열심히 넣으면서 네.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기관 생활을 또 일찍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5살만 돼도 정답, 그러니까 이제 맞아. 글이 있는 책을 보면 자기가 얘기하다가도 틀린 게 아닐까? 이거 맞아? 엄마 이 얘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글이 없는 그림책은 아무 그게 없으니까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만드는데 주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 없는 그림책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엄마가 쉬어갈 수 있는 시간. 아이가 떠드니까 혼자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꿀 시간이죠.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넘게 됐는데 우리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이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엄마들에게 한마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돼요. 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왜 사춘기 때도 안 했던 고민을 맞아요. 엄마가 되고 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던져주는 질문, 책이 얘기해주는 말, 엄마의 책 읽기에서 소개해주시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아이 재우고 책 읽는 시간 진짜 꿀이더라고요.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중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하루 한 권 그림책 육아 처방전 엄마 내 그림책을 빌려줄게 오늘 김슬기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